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실제로 이게 김상진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지도부가 진짜로 공천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죠. 저는 기본적으로 갤럽을 믿지 않아요. 갤럽은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국힘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기도 하고 정확하지도 않아.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갤럽이 역사가 있고 또 갤럽을 통해 갖고 그 추세는 볼 수 있거든요. 지난 14일부터 15일 조사지요. 응? 설날 이후 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니까 윤석열이가 계속 뭐 30%대 뭐 초반, 중반 있다가 오늘 33, 조금 올라갔지요. 지난번보다 중간에 추석 제외하고 넘어온 다음에 좀 올라갔어. 뭐 이 정도야 뭐 큰 변화 없는 거죠. 윤석열은 하여튼 지금 지지율이 낮아요. 근데 보면 부정이 떨어졌어. 지금 이런 추세야. 근데 정당 지지율이 황당하죠. 정당 지지율이 갤럽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붙어 있었어요. 계속 붙어 있어. 그런데 요번 주를 보니까 황당한 게 민주당 31, 국민의힘 37, 6% 차. 갤럽에서 6%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우리 이거 보면서 갤럽을 어떻게 믿어? 씨발 갤럽 따위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해도 돼. 말할 수도 있어. 그럼 편의 마음은. 그런데 물론 다음 걸 또 봐야겠지만 이게 그냥 넘길 문제인지, 이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으로서는요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만 150석 이상은 무조건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걱정이 돼요, 진짜. 하고 있는 짓을 보니까. 6% 차.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지금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예로 이런 거죠. 저번에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공간이도 아니야. 뭐 조정식, 김병기, 정성호 같은 새끼들, 박찬대. 정성호가 왜 가? 정성호랑 박찬대가 있는데 왜 낍니까? 저는 정성호 이 새끼가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자꾸 공천 관련해가지고 공적으로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 따로 뒤에서 모여가지고 막 누구 컷오프 시켜라 뭐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의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누가 나왔냐면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에 대해서 공천 배제 여부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컷오프 대상으로. 왜?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똑바로 스탠스를 잡아야 돼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전략이 없어. 전략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지금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걸 규정했으면 뭘 전제로 하는 거냐? 지금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일관성이 있는 거야. 그 말은 검찰이 기소했다고 정치적으로 페널티를 주면 안 돼요, 민주당은. 이걸 아예 천명을 해야 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한여가 돼가지고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우리가 공천하는데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돼. 안 그러면 일관성이 없고 안 그러면 이재명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검찰한테 기소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 비명계들이 반명계들이 이낙연이 이재명 너 지금 기소됐으니까 당대표 그만둬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한 거 아니야. 야, 이 검사 새끼들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는데 거기에 그냥 그 말에 휘둘러가 검찰이 기소하면은 정치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공천을 검찰이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뭔지 아세요? 이재명은 예외고 나머지들은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은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이거는 컷오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으면 이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사실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모두 특별하게 나온 게 뭐가 있어? 나온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몇백억 뇌물, 우리는 그걸 당연히 인정 안 하지만 그런 혐의로 가지고 몇 가지를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것들이 사법 리스크다 하면서 개 지랄 떠는 거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막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지도부가, 공관위가, 야, 검찰에 기소된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너희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민주당은요 선거 못 치러요.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거 꼭 비웃잖아요. 이거 봐라. 이재명 이 뭐냐? 이재명 너는 기소됐는데 당대표도 하고 선거도 나오고 다른 사람은 못 하고 이게 뭐야 저것들.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황당한 거야. 그 한 얘가 누구냐면 이성만이에요. 난 정말 황당한 게 이성만 의원이 송영길 대표 관련해가지고 돈봉투 사건의 핵심이 이성만이죠. 이성만. 근데 여러분 송영길도 특별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속이 돼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송영길 대표도 구속이 됐지만 뭐가 나온 게 있어? 나온 게 없어 아무것도 사실. 근데 이성만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죠. 이성만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난 작년 5월 달에 검찰이 이성만 수사한다, 돈봉투한다 하고 하니까 지도부와 얘기해서 민주당한테 부담 안 주려고 본인이 탈당을 한 거야. 탈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구속하려고 영장 선고를 2번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죠. 기각했어요.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도 저것들이 구속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성만도 검찰이 2번이나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 그래가지고 이성만이 어떻게 지금 총선인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갑니까? 총선인데 당연히 복당 신청을 했죠. 지난 5일날 얼마 안 돼. 부평갑. 지금 검찰이 계속 기소도 안 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성만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 안 나가? 해야죠. 검찰이 지금 기소도 안 했어. 수사한다고 만약에 정치를 못하면은 이재명은 정치하지 말아야지 사실. 그러니까 이성만으로서는 당연히 민주당한테 복당 신청하는 거죠. 당연한 거야. 아직 검찰이 기소도 안 했어. 이때가 언제냐? 2월 5일. 기사 한번 볼게요. 정치검찰은 국회가 기각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고 결국 법원이 기각했다. 새로운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몇 개월째 저에 대한 기소를 하지도 못한 채 총선을 불과 2달여 앞두고 검찰은 또다시 정치 개입을 위한 기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선당구사의 마음으로 당 지도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당을 잠시 떠났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하면서 2월 5일날 민주당한테 복당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천심사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성만이 이렇게 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생각하기 들고 민주당이 지금 검찰 독재라고 딱 규정을 했고 그렇게 선거를 치르려면요 이런 정치검찰 피해자들을요 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야. 힘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성만이 이렇게 복당 신청을 하니까 검찰이 갑자기 이성만을 기소했어. 7일날. 대박이죠. 계속 기소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가 이성만이 민주당에 복당하려고
복당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7일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기소했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 진작에 하던가. 진작에 하던가. 갑자기 이렇게 기소했어.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기소했네? 왜냐면 이성만이 복당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 안 했으면요, 민주당이 이성만의 그런 복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아? 법원에서도 영장 기각을 했는데. 근데 검찰이 기소해버리니까 7일날 검찰이 기소했네? 하면서 8일날 이성만의 그 복당을요 보류해버리네. 보류해버려. 아, 검찰이 기소했네. 기소하면 못 들어오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이재명을 엿먹이는 거예요. 네? 이거 계속 비명계가 반명계가 이낙연이 이재명한테 했던 공격이잖아. 야, 검찰이 기소한 네가 무슨 당대표야. 검찰이 기소한 네가 무슨 선거를 지금 지휘하고 네가 무슨 선거를 나가. 그만둬.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검찰이 기소하니까 바로 기소했기 때문에 너는 복당 못해. 보류.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에 누구 내보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아, 노종면 앵커를 전략공천으로 내려보냈죠. 저는 노종면 앵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는 건요, 이거는 노종면도 죽이는 거고, 예? 그리고 이성만도 죽이는 거예요. 민주당이 일관성은 있어야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한테 언제 기소가 됐냐? 작년 3월 달에 대장동, 성남FC로 이미 기소가 됐어.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800억, 133억. 다 어이없는 거지만 혐의가 그래.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는 또 백현동으로 기소가 되고, 그리고 위증교사로 교체가 됐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게 몇 가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너는 공천 안 돼. 너는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복당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돼요, 민주당이 지금? 이거는 스스로 계속 함정을 파가지고 지들이 빠지는 거야, 병신같이. 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했으면 검찰의 기소, 수사를 그냥 우리는 인정 안 해! 라고 선언하고 정치를 해야 돼요, 지금. 지금 그런 식이야. 그래야 국민들도 이야기가 편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지. 이재명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안 돼? 차이가 뭐지? 똑같은 검찰인데? 똑같은 윤석열 검찰인데, 이 윤석열 검찰이 누구 기소한 거는 인정 안 하고, 누구 기소한 건 인정 안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국민들도 헷갈려, 그러면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일관성 있게 아예 선언을 해야 돼.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를 하고 있고, 검찰을 지금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지금 쓰고 있다. 검찰 이용해갖고 지금 김영현 여사 기소하고, 김동준 여사 수사하고 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광고를 막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씨발 누구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배제하고, 이재명은 괜찮아. 그러고 있고,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정 안 하죠. 나부터도 인정이 안 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근데 보세요. 지금 부평갑에 노동면이 갔잖아요. 이게 왜 위기냐면요, 부평갑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역대 보면은 신한국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보면 알겠지만 진보와 보수가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자리를 뺏기고 뺏고 뺏겼던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진보가 단일화만 되면요 무조건 이겨. 그런 곳이야, 사실.
민주당한테 불리한 지역은 아니야. 근데 분열되면은 무조건 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 20대 선거 때 그때 새누리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정유섭이 어떻게 이겼냐? 당시 새누리당의 정유섭이었고 이성만이 민주당이었어. 근데 이때가 안철수 국민의당 나올 때 아닙니까? 문병호 하실 때야. 문병호는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득표수를요. 정유섭이 42,000표. 이성만이 32,000표. 문병호가 42,000표. 이때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 나간 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성격이 같았죠. 그러니까 이성만하고 문병호하고 단일화 했으면요. 정유섭은 절대로 못 이기지. 정유섭은 그냥 어부질이야, 어부질이. 보세요. 원래 오히려 문병호가 이길 뻔했죠. 문병호한테 몇 표 차이야. 30표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긴 거야. 정유섭이 30표. 얼마 억울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원래 여기는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는 곳이었어. 근데 갈라지는 바람에 진 거죠. 그리고 문병호가 그만큼 개인 플레이가 센 거예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한 10,000표 더 이겼으니까. 2020대 국회 때. 21대 때는요. 21대 때는 문병호가 안 나왔죠. 이성만만 나왔어. 이성만하고 정유섭하고 1대1로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20,000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20,000표 이상으로. 근데 만약에 요번에 여러분 지금 요번 22대 총선 때는요. 지난 20대에 이렇게 엄청난 득표력 보였던 문병호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문병호 국민의힘에 가 있습니다. 문병호가 요번 부평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누구 보낸다는 겁니까? 노종면. 근데 문제는 이성만이 안 나와요? 이성만이 안 나올까요? 무소속으로? 이성만이 무소속 나오면요. 여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성만이 다행히 아직 민주당한테 막 분노하는 마음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이성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자. 단일화. 어차피 이성만은 무소속이야. 무소속. 단일화 하재. 나는 이성만을 복당을 시켰어야지. 복당을 시킨 다음에 노종면하고 경선시키면 되거든요. 노종면은 정치 신인이니까 가산점이 있어요. 그게 낫지. 근데 이재명 지도부가 여기서 정치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엄청 많아. 아니 이성만이 부평갑에 선거 안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가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상진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잖아. 무소속 나가려면 탈당을 해야 돼.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는 거는 부담이 되지만 이성만은 이미 무소속이야. 근데 그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이 노종면 공천했으니까 나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는 오히려 복당을 시켰어야 된다. 복당을 시킨 다음에 경선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경선시키면은 당연히 노종면 같은 경우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어요. 그게 낫지. 지금 이런 식으로 왜 일을 어렵게 만들지? 그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단일화 제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무조건 지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전국에서 다 벌어질 거예요. 전국에서.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요. 지금 벌써 광진을의 김상진 교수 지지자들은 김상진 교수한테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 김상진 교수가 그렇게 거는 적이 없을까요? 여기서? 지금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